자, 그래서 우리 뭐냐면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풀고자 했던 문제를 하나 풀고 그 다음에 예년에 지금 작년과 재작년에 풀어봤던 문제를 우리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이 문제는 뭐냐면 다이애토믹 가스가 아이디얼 가스예요. 다이애토믹 가스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스페시픽 히트가 달라지죠. 뭐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이퀴파티션 티어렘에 의하면 디그리 오브 프리덤당 2분의 1 kT씩 있다고 했으니까 가스 1몰당 CV 볼륨 일정할 때의 스페시픽 히트가 모노토믹 가스 단원자 분자일 때는 2분의 3R 2분의 1씩 그 다음에 이원자 분자이면 2분의 5R이죠. 그러니까 CV가 2분의 5R이고 CP가 2분의 7R 이라는 얘기를 다음과 같은 다이애토믹 가스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다음과 같은 과정에서 처음에 원에서 시작해서 원이 볼륨이 V1 적당한 프레셔가 있는데 여기서 하나는 아이소서멀 프로세스 등원 과정이죠. 여기서 그 다음에 2에서 3으로 가는 거는 볼륨이 일정한 과정, 그 다음에 아디아베릭 프로세스로 해서 다시 원으로 돌아오는 다음과 같은 사이클릭 프로세스가 있다 이거예요. 다음과 같은 곳에서 물론 요 2나 3는 볼륨이 같을 테니까 이걸 V2, 3라고 하면 그게 첫 번째 처음에 시작했던 것보다 3배 늘었다 하는 게 이제 다음과 같은 그림에서 우리 처음에 주어진 조건이에요. 주어진 조건에서 물론 여기서 이렇게 경로를 따라서 그릴 수 있다는 거는 우리가 내가 여러 번 강조했듯이 항상 열적인 평형, 서멀 이퀄리브리엄에 도달하면서 가는 다시 말해 리버서블 프로세스라는 걸 우리 얘기하는 거고, 그럴 경우에 제일 먼저 구하는 게 뭐냐면 P2 나누기 P1, P3 나누기 P1, T3 나누기 T1의 레이쇼가 얼마냐?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1과 2인데 지금 나와 있는 요거로 계산하자는 거죠. 이거는 이상기체의 상태 방정식은 PV는 nRT인데 T가 일정한 곳이니까 P 곱하기 V가 일정한 과정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P1, V1은 P2, V2, 3인데 그게 3배 V1이니까 P2 나누기 P1은 어떻게 되나? 3분의 1 쉽게 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P3와 P1 여기서 이 과정이면 아디아베릭 프로세스면은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했냐면 P 곱하기 V의 감마승이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이때 감마는 우리 항상 CP 나누기 CV로 주어지는데 단원자 기체가 아니라 다이애토믹 가스니까 이게 2분의 5R 2분의 7R 따라서 5분의, 왜냐면 항상 R만큼 크니까 5분의 7이에요. 5분의 7. 오케이. 그러면은 P1, V1의 1.4승, P2, P3, V3가 얼마냐면 이게 3배 V1의 1.4승. 그러니까 P3 나누기 P1은 3분의 1의 1.4승인가? 3의 1.4승분의 1이죠. 물론 이거 계산을 해야 되겠지만 뭐 일단 저 다음 같이 놔둬봅시다. 그 다음에 T3 나누기 T1 이것도 역시 요거랑 요거 사이의 관계네. 요거는 PV 곱하기 P 곱하기 V의 감마승이 일정하다고 놓을 수 있지만 역시 상태 방정식을 쓰면 여기서 우리가 V는 아니까 P를 모른다고 해도 P 대신에 상태 방정식을 쓰면 V분의 nRT를 쓰면 T 곱하기 V의 감마 마이너스 1승이 일정한 양인 거죠. 아디아베틱 프로세스에서는. 그래서 역시 여기서도 보면 T3, T1 앞에는 T1 V의 감마 마이너스 1이면 감마가 5분의 1.4에서 1을 뺀 거니까 0.4승. T3 3 곱하기 V1의 0.4승. 그러니까 T3 나누기 T1은 3의 0.4승분의 1. 다음과 같은 걸 구했죠.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이 우리 이거는
아디아베틱 프로세스랑 아이소서멀 프로세스에 대해서 우리 다음 같은 조건을 구하면 우리 요 모든 양들을 뭘로 쓸 수 있나? 요 지점에서의 프레셔, 요 점에서의 템퍼러처는 똑같고 요 점에서의 템퍼러처는 전부 다 여기서의 P1, V1, T1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됐다 이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 1, 2라고 했지만 우리 앞으로 다 구할 거예요. 다 요 네 가지 양 W 나누기 nRT1, Q 나누기 nRT1 1에서 2 과정에서 다음 같은 걸 구할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WQ 델타 E 델타 S를 구해봅시다. 밑에 나눠준 건 우리 생각할 필요 없고 나눠준 건 요건 차원이 없는 양을 구하려고 한 건데 우리 그러지 말고 그냥 요 나눠준 양을 생각하지 말고 WQ 델타 E 델타 S를 구해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한 일은 어떻게 보면 등원 과정이니까 등원 과정에서는 우리 연력학 제1법칙을 쓰면 되죠. dQ는 dE 더하기 dW인데 등원 과정이면 내부 에너지의 변화가 템퍼러처가 똑같은 이게 없죠. 그러니까 dQ는 dW죠. 그렇지만 우리 그걸 쓸 필요가 없이 dW는 PdV니까 이거는 V분의 nRT dV라고 쓰고 마침 여기서는 이게 등원 과정이니까 nRT는 상수인 거죠. 이 과정에서. 그래서 우리 한 일은 우리 쉽게 구할 수 있어요. W는 1에서부터 2까지 2, 3겠죠. 2까지 PdV, nRT V분의 dV 그러면 nRT 로그니까 로그 3이 되죠. 왜냐하면 V2, 3가 3배라고 했으니까 우리 다음 것이 쉽게 구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Q는 여기서 2가 0이니까 W랑 Q랑 같죠. 그러니까 계산할 필요도 없이 이게 Q랑 같은 거죠. 오케이, 좋네. 델타 E는 내부 에너지는 온도가 같았으니까 0이죠. 그죠? 이거 쉽게 구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델타 S는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면 T분의 DQ를 계산하는 건데 이건 T가 상수니까 등원 과정에서는 적분 바깥으로 나오면 Q에 대해서 적분하면 T분의 Q, T분의 W랑 같죠. 그러니까 이거는 nR 로그 3 엔트로피가 다음과 같이 늘어났죠. 그래서 우리 등원 과정에서 다음 WQ 델타 E 델타 S를 쉽게 구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올 때는 이 모자라네. 적당히 쓰면 할까? 적당히 써봅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때는 한 1 V가 변하지 않았으니까 PdV인데 dV가 0이니까 요거는 W는 0이죠. 요 과정에서 W가 0이면 DQ랑 DE랑 같은 거니까 Q는 내부 에너지의 변화랑 같죠. 여기서 빗자리가 없네. 2에서 3로 갈 때는 델타 이거는 델타 Q랑 같은데 이거는 온도 차이에만 의존한다 그랬으니까 내부 에너지는 우리 항상 어떻게 쓸 수 있냐면 N몰이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보면 NCV, CV가 얼마지? 2분의 5R이래. 오케이. 델타 T는 2에서 3면 T3 마이너스 T2인데 T2는 T1과 같죠. 그러니까 T3 마이너스 T1이에요. 근데 T3가 T1으로 쓸 수 있다니까 3의 0.4승분의 1 빼기 1이죠. 다음과 치를 쓸 수 있죠. 이게 3의 0.4승이 1보다 큰가? 그죠? 이게 1보다 크죠? 그러니까 이게 아니 3의 0.4승이 1보다 작나? 3의 0승이 1이잖아. 그러니까 그 0.4승이면 1보다 크죠? 그러니까 이걸 맞나? 그거 역수면 1보다 작죠. 이게 음수예요. 에너지가 온도가 떨어졌으니까 틀림없이 등원 다른 온도가 낮은 거니까 온도가 떨어질 테니까 내부 에너지가 감소하고 따라서 열 에너지도 음수가 됐다는 건 방출했다는 걸 얘기하죠. 오케이.
델타 S는 어떻게 구하나? T분의 DQ니까 T분의 DQ인데 DQ는 DE랑 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D가 NCV DT 나누기 T 요거 적분해 주면 되죠. 이건 얼마냐면 N 곱하기 2분의 5R 로그 T 뭐야 마지막이 2에서 3로 갔을 때는 T3를 T1으로 나눠주면 되죠. 근데 T3가 얼마라 그랬지? 요거죠. 3의 0.4승분의 1이지. 3의 0.4승분의 1이면 좀 더 간단히 하면 이게 로그는 마이너스를 붙이면 분수로 마이너스 2분의 5 NR 0.4 로그 3이죠. 이게 5분의 2니까 마이너스 NR 로그 3. 여기서 엔트로피의 변화가 증가하고 여기서는 감소하는데 계산해 보니까 두 개 합하면 0이죠. 당연한 게 뭐냐면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왔을 때 엔트로피의 변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엔트로피의 변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엔트로피의 변화를 다 합하면 원래 상태로 돌아오니까 0이 되죠. 근데 이건 아디아베틱 프로세스예요. 아디아베틱 프로세스는 열의 출입이 없죠. 그러니까 델타 S는 T분의 델타 Q인데 델타 Q가 0이니까 여기서는 아디아베틱 프로세스를 거치는 동안에는 엔트로피 변화가 없죠. 따라서 여기서 여길 갔다가 여길 갔다 여길 돌아왔을 때 엔트로피의 변화가 0이라고 하면 이게 0이면 여기서 엔트로피의 변화와 여기서 엔트로피의 변화가 더한 게 0이 돼야 되죠. 그래서 우리 그걸 수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거예요. 딴 게 더 필요해? 다 계산을 했지. 여기서 한 1은 델타 2 뭐부터 할까? 우선 Q는 0이고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거 Q는 0이고 S도 0, 델타 S도 0이고 그러면은 아디아베틱 프로세스에서는 이게 0이면 D랑 DW는 서로 부호가 반대겠죠. 그러면 델타 W는 마이너스가 델타 E 내부 에너지랑 같은데 이거는 NCV T1 마지막이 T1이니까 T3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여기다가 역시 마찬가지로 어디다 썼어? CV 대신에 2분의 5R T3를 T1으로 표시해서 우리 역시 표현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냐면 다음과 같은 과정에 대해서 각각 다음과 같은 양들을 전부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 연력학 제1법칙과 뭐더라? 이상기체의 상태 방정식을 쓰면 우리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다음과 같은 연력학 문제는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다음과 같은 그림을 주고 여러 가지 과정에서 이거를 계산을 하라고 하면 처음에는 굉장히 답답하겠지만 우리가 그 과정을 차근차근 생각해서 연력학 제1법칙, 이상기체의 상태 방정식, 그 다음에 그 과정이 단열 과정인지 등원 과정인지 압력이 일정한 과정인지 부피가 일정한 과정인지를 잘 살펴보면 차근차근 따져보면 하나씩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 드디어 20장까지의 강의를 다 끝내고 우리 드디어 다음 작년에 풀었던 문제 우리가 어디서부터 달아 시험 범위가 오슬레이션부터인가?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스프링이 늘어나지 않았을 때 각각 20cm씩인데 스프링 컨스탄트가 하나는 40N/m 하나는 80. 이게 더 세네. 그 다음에 여기가 작은 질 1.2kg짜리 매스가 있고 여기 프릭션이 없는 다음 같은 것에 매달려 있다. 그 다음에 이게 늘어나서 벽에다가 근데 이게 70cm래요. 여기 이렇게 과장돼서 그렸지만 질량이 포인트 파티클을 생각하니까 이게 이렇게 과장돼서 그랬지만 요거는 길이를 무시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 보면 그러면 이게 20cm, 20cm인데 이게 70cm면 합해서 30cm가 더 늘어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이퀄리브리엄 포지션. 요게 이퀄리브리엄 포지션에 있으면 여기서부터 얼만큼 떨어진 곳에서 이퀄리브리엄이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늘어난 게 델타 x1, 델타 x2라고 하면 전체 길이가 70이래. 70은 이게 전부 다 늘어났을 테니까 하나는 20 더하기 델타 x1, 또 하나는 20 더하기 델타 x2. 식 하나 얻었죠. 그래서 델타 x1 더하기 델타 x2는 얼마야? 30. 또 하나는 여기서 힘이 평형이 되어 있을 테니까 이쪽으로 잡아당기는 힘, 이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같아야 되죠. 이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은 K1 델타 X1, 이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은 K2 델타 X2. 근데 K2가 K1의 2배죠. 그러니까 델타 X1은 2배의 델타 X2죠. 이걸 위에다 집어넣으면 델타 X1은 20. 델타 X2는 10. 센티미터? 뭐 단위가 어떻게 되든 하여튼 센티미터가 되죠. 델타 X1이 20이라면 원래 20인데 20이 더 늘어났으면 왼쪽에서부터 얼마큼 20 더하기 20이니까 40cm 더 늘어난 곳에 있죠. 그리고 첫 번째 문제는 아주 쉽게 구할 수 있고, 두 번째 문제는 스몰, 여기서 작게 진동을 한다고 하면 진동을 하는 피어리드는 얼마냐? 우리 이런 문제 지난번에 풀어봤어요. 우리 지난번에 어떤 걸 풀어봤냐면, 지난번에는 요게 길이가 딱 맞아서 늘어나지 않았을 때, 다음과 같이 뒀을 때 요게 진동을 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한쪽으로 이렇게 늘어나면 받는 힘이 F는 물체가 이만큼 늘어났다고 하면, 델타 X만큼 늘어났다고 하면 받는 힘이 어떻게 되냐면, 이거에 의해서는 마이너스 K1 델타 X, 이것도 이쪽으로 되니까 마이너스 K2 델타 X. 그거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K1 플러스 K2 델타 X. 그러니까 두 개 합한 게 뭐냐면 스프링 컨스탄트를 두 개 합해 준 거랑 같은 효과를 주죠. 근데 이건 지금 늘어나지 않은 경우를 늘어나지 않은 경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늘어난 경우를 생각하죠. 늘어나면 좀 더 헷갈리나? 안 헷갈려요. 왜냐하면 이퀄리브리엄 포지션이 결정이 되면 늘어나서 이쪽으로 가만히 있을 때도 이쪽 힘과 이쪽 힘이 스프링이 작용을 하지만 그건 서로 평형을 이룬다 이거예요. 항상 평형점에서는 이 힘과 이 힘이 평형을 이루고, 거기서부터 조금 늘어났을 때 요 물체가 받는 힘은 서로 평형된 힘에서부터 얼만큼 벗어나느냐 하는 걸 보는 거기 때문에 역시 요 식이 성립한다 이거예요. 이건 이때 델타 X는 평형인 위치에서 얼만큼 움직이느냐 하는 거니까. 다음과 같이 주어지면 우리가 잘 아는 오메가는 이게 어떻게 되지? 2파이 스퀘어 루트 K분의 M인가 M분의 K인가? 헷갈리죠? 어떻게 되지? 2분의 M M 오메가 스퀘어가 KX 제곱이니까 2분의 K가 M 오메가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오메가는 M분의 스퀘어 루트 M분의 K네. 이거 아닌가? 맞죠? 근데 이게 오메가 곱하기 T가 타우가 2파이니까 이거는 2파이 나누기 타우. 그래서 타우는 2파이 스퀘어 루트 K1 플러스 K2. 다음과 같이 구하면 되죠.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 매스가 스몰 하모닉 오실레이션 했을 때 포텐셜 에너지의 피어리드는 뭐냐? 다음 같은 경우에는 틀림없이 심플 하모닉 오실레이션 할 테니까 A 뭐 어떻게 주어지나? 코사인 오메가 T 뭐 어떻게든 주어지겠죠. 이게 진동하는 진폭이라고 하면, 그러면 뭐 어떻게든 주어지겠죠. 여기 무슨 페이스 컨스탄트가 있지만 적당히 신경 쓰지 않고, 다음과 같이 주어지면 포텐셜 에너지는 뭐에 비례하냐면 늘어난 길이에 비례하죠. 2분의 1 K 대신에 K1 플러스 K2를 집어넣으면 2분의 1 K1 플러스 K2 X제곱에, 그러니까 X제곱에 비례하는 양이에요. 이거 제곱에 비례하죠. 그러니까
포텐셜 에너지는 x제곱에 비례하는데 이거는 코사인 제곱 오메가 t에 비례하죠. 제곱이 되면 주기가 삼각함수에서 원래 코사인 오메가 t가 있는데 그의 제곱을 하면 주기는 반으로 줄어들죠. 그래서 뭐냐면 요게 처음 게 타우 a라고 하면 타우 p2는 2분의 1 타우 a 파이, 우리 계산도 하지 않고 이건 이제 아규먼트를 잘 써야 되죠. 포텐셜 에너지는 x 제곱에 비례하는데 이건 스몰 오실레이션, 심플 하모닉 오실레이션을 할 테니까 다음과 같은 형태이고, 포텐셜 에너지는 x 제곱에 비례하니까 주기는 반으로 줄어든다고 해서 이렇게 다음과 같이 쓰면 되죠. 오케이, 쉬운 문제고. 다 했나? 스몰이 뭔지 알죠? 스몰은 무슨 뜻인지 알죠? 하모닉 오실레이션이 뭔지 알죠? 두 개 합하면 돼요. 그렇잖아. 하모닉 오실레이션이 작은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스몰 하모닉 오실레이션이 뭐냐고? 조그만 가면서는 진폭이 작은 오실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피아노 와이어가 라인 덴시티가 0.125g/cm래. 오케이. 그 다음에 텐션이 500N으로 잡아당겨 있는데 펀더멘털 프리퀀시가 가장 파장이 긴 거죠. 혹은 프리퀀시가 가장 작은 게 220Hz래요. 그러면 길이가 얼마냐? 이거 헷갈리는데 틀림없이 양쪽에 고정돼 있으니까 펀더멘털 프리퀀시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됐을 텐데, 그러면은 L이 2분의 람다인 거죠. 그러니까 람다가 2L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라인 덴서티랑 텐션을 주어주면 여기에서 파동이 전달되는 속도를 알 수 있죠. 속도를 어떻게 구할 수 있다고 그랬더라. 일단 잘 모르지만 스퀘어 루트고 일레스티시티를 관성으로 나눈 거니까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가 잘 아는 람다 곱하기 프리퀀시인데, 그러면 우리 람다 대신에 뭘 집어넣으면 돼? 2L F, L은 2F분의 1 스퀘어 루트 타 오브 뮤. 근데 집어넣으면 되죠. F 대신에 220, 타우 대신에 500 집어넣어 볼까? 440, 이게 500, 뮤가 0.125g/cm면 유닛을 잘 바꿔줘야 돼. SI 유닛으로 보니까 이거는 10의 마이너스 3승 킬로그램, 10의 마이너스 2승 미터니까 10의 마이너스 1승을 더 곱해야 되죠. 그러니까 1.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죠. 그럼 요거를 제외하면 5는 1.25로 나누면 4죠. 그죠? 4 400을 100으로 더 넣으니까 4만이면 얼마? 200. 그러니까 440분의 200m네. 그다음에 간단히 여러분이 할 수 있죠. 적당히. 간단히 하리? 먼저 0을 없애고 4로 나눠주면 11분의 5m.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 다음에 바이브레이션의 센터에서의 바이브레이션의 앰플리튜드가 2mm라고 하면 맥시멈 스피드가 얼마냐? 가운데 이거네. 가운데서 이렇게 진동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틀림없이 이거는 어떻게 주어지냐면 요거의 y는 a 중간에서 고정되어 있다고 보면 중간이 제일 큰 거니까 진폭이, 여기서 시간에 대한 함수로만 보면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적당히 코사인 오메가 t 형태로 주어지겠죠. 물론 오메가는 어떻게 주어지냐면 밑에서 프리퀀시가 220이라고 했으니까 2파이 ft로 주어지고, 그때 진폭이
2mm래. 그러니까 A가 2mm인 거죠. 이게 2mm. 근데 그러면 트랜스퍼 스피드가 얼마냐면 이거에 dy dt를 계산해 보라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2파이 f a sin 2파이 f t로 주어지는데 크기는 상관없이 요게 속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v는 2파이 f 곱하기 a. 여러분들이 집어넣을 때 220Hz. 그다음에 a 대신에 2mm 대신 SI 유닛 미터로 바꾼 우리 그 양으로 집어넣어서 우리 계산하면 되는 거고. 세 번째, 피아노에 얼마나 빨리 와서 박아야 되느냐라고 물어보는 건데 어떻게 하냐면 220Hz짜리가 233Hz로 들리려면 소리의 속도는 330m/s고 그러면 도플러 효과에 대한 공식을 봐야 되는데 새로 변한 F'은 F에다가 분자 분모에 V가 있고 그 다음에 분모에서 나타나는 거는 소스고 분자는 디텍터예요. 그죠? 근데 이건 음원이 움직이는 경우, 관측자가 움직이는 경우, 관측자가 근데 움직이는데 어떻게 움직이라는 거야? 속도가 지금 증가한 거죠. 증가한 거면 여기서 가깝게 와야 되네. 지금 커져야 되니까 여기다가 관측자가 BD 다음과 같이 놓으면 되죠. 그러면 이게 얼마야? 처음엔 233은 220으로 나눈 게 1 플러스 V분의 VD 1을 빼면 V분의 VD는 220에서 233에서 20, 220을 빼면 13이네. 13 맞나?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런가? 여기다가 VD는 13 곱하기 220분의 330 2분의 3 그러니까 39 2분의 39 물론 단위를 써야죠. 미터 per second로 가는 거죠.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쉬운 문제네. 그래서 A번인가? B번 다음과 같은 나일론 기타줄 라인 덴시티가 다음과 그램 퍼 미터 이거 또 SI 단위를 바꿀 때 이거 조심해야 되죠. 텐션이 162N이래요. 양쪽은 90cm만큼 떨어져 있대. 스트링이 오슬레이스를 하는데 다음과 같이 보인다 이거예요. 원래는 하나 펀더멘털, 퍼스트 하모닉, 세컨드 하모닉이네. 그러니까 세 번째로 높은 거죠. B 람다 프리퀀시 F를 구하래. 여기서 이걸 어떻게 구하죠? 텐션, 덴서티랑 텐션이 주어져 있으니까 파동이 전달되는 속도를 계산할 수 있을 테고. 스퀘어 타워 뷰. 여기에 숫자를 집어넣으면 돼요. 숫자를 집어넣을 때 조심해야 되죠. 이거는 162N, 뮤는 7.2 그램 퍼 미터면 여기다 7.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킬로그램 퍼 미터를 집어넣어야 되죠. 이렇게 집어넣어서 저걸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게 람다 곱하기 F래. 그죠? 그럼 V는 일단 구했죠. 첫 번째. V, 오케이. 람다는 여기서 구할 수 있어요. D가 주어진, 그림에서 주어진 거는 D 라인 덴시티 타우 텐션 이게 얼마냐면 한 파장 반이죠. 그러니까 D가 2분의 3 람다. 요거는 나중에 쓰고. 그러니까 람다는 3분의 2 D. 오케이. 두 개 구했네. 세 번째 뭐고? 프리퀀시는 람다분의 V. 스퀘어 루트 타워 오브 뮤 람다분의 1. 2D분의 3. 물론 숫자는 다 집어넣어야 돼요. D는 0.9m. 전부 다 SI 유닛으로 바꿔서 단위를 바뀔 때 조심해야 되죠. 다른 거 다 구했네. A번. 쉽게 구했어. 오케이. 스트링이 익스밴드해서 온도가 약간 올라가서 스트링이
늘어났대. 근데 양쪽에 고정돼 있잖아. 고정돼 있을 때 늘어나면 쭈그러들죠. 그렇지만 텐션이 변하겠죠. 그러면 텐션이 변하고 당연히 길이가 늘어났는데 일정한 곳에다 집어넣으려면 라인 덴시티로 바뀔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오른 다음에 텐션을 타우 프라임, 라인 덴시티를 뮤 프라임이라고 하면 in order to produce the same sound. same sound라는 건 same frequency를 가지는 거겠지. same sound라는 게 말이 굉장히 모호하죠. 그렇지만 아마 frequency가 같은 same sound가 frequency가 같은 거고 스트링 텐션이 적당히 조절돼야 되는데 새 텐션이 뭐냐? 코에피션트. 익스펜션은 리니어 익스펜션 코에피션트는 다양한 것이 주어진다. 이걸 알파라고 하면 우리가 프리퀀시가 같은 거죠. 사운드가 같다는 건 프리퀀시가 좀 같다는 걸 의미하는 건데 프리퀀시가 같다는 거는 지금 여기서 본 것처럼 똑같은 요 웨이브를 보는 건데 D 안 변했죠. 요게 두 개가 변했는데 그거의 레이쇼가 같으면 B가 같으면 항상 똑같은 결과를 주죠. 그러니까 뭐냐면 스퀘어 루트도 있지만 뭐 딴 거 여러 가지 계산할 필요 없이 다음 같은 게 성립해야지 똑같은 프리퀀시를 주겠죠. 뭐냐면 람다는 고정되어 있고 속도, 파동의 전달 속도가 같으면 되니까. 그러면 이제 타우 프라임을 계산하라는 건데 이거는 타우 곱하기 뮤 프라임 뮤예요. 뮤 프라임은 어떻게 구하죠? 늘어난 길이가 알파 L 알파 D겠지. D 델타 T면 길이가 더 늘어나면 덴시티는 처음보다 단위 길이당이니까 그걸 똑같은 길이에다가 집어넣었으니까 길이가 더 늘어나면 이거 어떻게 되나? 길이가 이만큼 더 늘어나면 D 프라임 뭐냐? 알파 1 플러스 알파 델타 T D죠. 근데 라인 덴시티의 정의가 뭐죠? M을 길이로 나눈 거지. 뮤 프라임은 M을 D 프라임으로 나눈 거죠. 그럼 이건 이렇게 이게 아니고 그럼 뮤 프라임을 뮤로 나눈 거는 어떻게 되는 거야? D를 D 프라임으로 나눈 거네. 그러면 타우 D 프라임은 이렇게 되니까 1 플러스 알파 델타 T 됐죠 이제. 타우 알고 알파 알고 델타 T 하니까 다 집어넣으면 물론 SI 유닛으로 전부 다 단위를 다 적당히 숫자를 컨버전 팩터를 집어넣어서 킬로그램, 미터, 헥사컨드로 전부 다 바꿔서 집어넣으면 다음 같은 거 우리 또 구할 수 있다 이거예요. 오케이. 이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네. 맨날 어려운 문제가 아니래. 시험 문제 진짜 시험 시간에 가서 풀어봐야 알지. 자, 그래서 이번에는 또 버블 오브 N몰 오브 헬륨. 헬륨이면 단원자 분자죠. 헬륨이 N몰의 물 방울이 있는데 이게 물 안에 잠겨 있대요. 그래서 물이 온도가 T1, Ti에서 T하프로 올라가면 헬륨도 올라간대. 컨스턴트 프레셔에서. 그래서 뭐냐면 그 물 방울이 헬륨 방울이 VI에서 VF로 증가했고 헬륨은 단원자 분자이고 아이디어하다 이거예요. How much energy is added? 얼마나 에너지냐? 열 에너지 as heat. 다음 같은 익스펜션 프로세스에서 헬륨의 열 에너지가 얼만큼 들어갔냐? 이게 등압 과정이니까 등압 과정에서는 델타 Q는 어떻게 주어지죠? NCP 델타 T로 주어지죠. 자, CP가 얼마죠? CV 플러스 R이죠. CV는 2분의 3R인가? 누구야? 2분의 5NR TF 마이너스 TI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이거예요.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뭐 전혀 틀린 얘기가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 잘 보면 또 다르게 쓸 수 있는 방법은 nRT가 뭐냐면 P로 일정하니까 P 곱하기 VF 혹은 이거는 둘 다 똑같은 어떻게 쓰면 P, VF, DI 쓸 수도 있는 거죠. 이상기체의 상태 방정식을 쓰면 오케이. 첫 번째 걸 그럼 우리 했네. How much work W is done? 이거 계산하는 거죠. PdV를 계산하는 거. 쉽죠? 한 일은 PdV야. 근데 프레셔가 일정하대. 그러니까 바깥으로 나오면 되죠. 나머지는 VF-VI죠. 이렇게 써도 되고 여기 있는 것처럼 NR TF-TI를 써도 되죠. 뭐 어떻게 써도 괜찮아요. 세 번째, 델타 E는 얼마냐고 델타 S는 얼마냐. 델타 E는 연력학 제1법칙에 의하면 들어온 열 에너지 중에 한 2를 빼면 되죠. 어느 걸로 쓸까? 뭘로 써도 마찬가지죠. 2분의 5에서 1을 빼면 2분의 3 P BF-VI 혹은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엔트로피의 변화 엔트로피의 변화는 어떻게 쓰나? 여기 요식이 있으니까 델타 DS는 T분의 DQ T분의 NCP DT 따라서 델타 S는 NCP log TF TR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이걸 쓰면 되니까 쉽게 우리 쓸 수 있다 이거예요. 오케이. 우리 다음과 같이 뭐냐면 이게 다음과 같은 과정이 성립하는 건 프레셔가 일정할 때 요 식이 성립하기 때문에 우리 이걸 그냥 쓴 거죠. 어떻게 표시할 수 있는가를 잘 봐야 되고 4번 이런 그림이 나오면 이제 굉장히 처음에는 깝깝하죠. 그렇지만 P1, P2, V1, V2가 나와 있고 다음 리버서블 엔진이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A, B, B, C, CA로 들어오는데 워킹 서브스탄스는 단원자 분자래요. 이상기체고 TB가 여기 TB가 TA보다 크대. 인터널 에너지의 변화가 A에서 B로 갈 때 인터널 에너지의 변화는 당연히 몇 몰? 몇 몰이 있대? 모을 수가 없네. 내가 뭘 빠뜨렸나? 모을 수가 안 나왔네. 무슨 문제가 이래? 라고 할 때 여러분 혹시 시험을 보면 항상 교수님들 돌아다닐 테니까 이게 몇 몰이죠? 라고 꼭 물어봐야죠. 뭐 이래. 아니면 쓸 때 몇 몰이라는 게 빠졌으니 n몰이 있다고 치자. 혹은 우리 1몰당으로 몰당으로 생각해 보자면 이렇게 커멘트를 쓰면 돼요. 그리고 n몰이 있다고 치면 당연히 그러면 이거는 n CV 델타 t죠. 이거는 n 모나토믹 했으니까 2분의 3R t가 TB-TA래. 이게 TB가 TA보다 크니까 이게 양수죠. 근데 TB를 쓰면 TB, TA는 모르니까 2분의 3 nRT 여기 있는 식으로 써야 되니까 nRT는 P 곱하기 V죠.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도 이걸로 이렇게 쓰고서 말지 말아야 될지 굉장히 고민스럽죠. T 이렇게 주면 TB랑 TA를 준 거야 안 준 거야? 고민스럽죠. 그렇지만 이거는 확실하게 주어진 거죠. 그림에서 주어져 있으니까. 그럴 때는 이런 게 고민될 때는 에이 이것도 틀림없이 주어진 거야. 그러니까 저걸로 쓰고 맞다고 우기지 말고 요거 한 줄만 더 쓰면 돼요. 그죠? 뭐냐면 이상기체의 상태 방정식 때문에 P 곱하기 V가 nRT니까 2분의 3 P
PB니까 P2, V2, P1, V1 이렇게 쓰면 뭐 아무 할 말이 없죠. 아닌가? P2 아니 잘못 썼지. P2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이렇게 쓰면 큰 문제가 있죠. 2분의 3 여기서의 문제는 P1, B2 빼기 여기 또 빼먹었잖아. P2, P1 맞지? P2, B1 다음과 같이 쓰면 되죠. 오케이. 잘 됐어 이제. 그 다음에 work W가 one complete process에서 한 일은 이 간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를 계산하면 되죠.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를 하면 되죠. 별걸 다 해야 되죠. 2분의 1 P2 마이너스 P1 V2 마이너스 V1 이게 한 일이죠. 이거의 efficiency가 얼마냐?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 왜냐하면 우리가 엔진의 효율을 따질 때, efficiency를 따질 때 우리가 여태까지 강의실에서 봤던 문제는 카르노 엔진이에요. 카르노 엔진은 두 개의 등원 과정과 두 개의 단열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죠. 아디아베틱 프로세스로. 따라서 거기서는 하나는 높은 온도에서의 열원, 하나는 낮은 온도에서의 열원. 온도가 높은 온도, 낮은 온도가 고정이 돼 있고 그럴 때 높은 온도에서 준 열이 열 중에서 얼만큼이 일로 됐느냐 하는 거를 우리가 봤어요. 근데 여기서는 온도가 과정에서 어떤 과정에서든 계속 온도가 변하고 있죠. 높은 에너지의 열원, 낮은 에너지의 열원을 따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열이 흡수가 되고 방출이 되면 열이 틀림없이 흡수된 거, 흡수된 열, 우리가 흡수된 열이 흡수된 Q흡, Q방으로 되면 틀림없이 이 과정에서 보면 흡수된 열 중에서 다음과 같은 한 일을 한 걸로 될 거예요. 한 사이클이 지나면. 왜냐하면 내부 에너지의 변화가 없으니까 연력학 법칙, 제일 법칙을 쓰면 다음과 같이 될 거라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효율은 그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면 흡수된 열 중에서 일을 얼만큼 했느냐를 보는 거예요. Q흡 중에 W죠. 이거는 Q방 서브스크립트가 이렇게 나오니까 다음 같은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걸 좀 생각하기가 좀 어렵지만 우리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그래요. 뭐냐면 틀림없이 그 안에 열이 흡수가 되고 방출이 되는 게 있는데 우리 온도는 중간에 변하더라도 전체 흡수한 열 중에서 역학적인 일로 되는 게 얼마냐를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음과 같은 과정에서 어디서 열이 흡수가 되고 어디서 열이 방출이 되는가를 봐야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틀림없이 이거는 여기가 온도가 낮은 걸 거예요. 혹은 같은 일정한 부피가 있는 constant volume process인데 여기 constant volume process면은 한 일이 없으니까 델타 Q는 델타 W랑 같은데 델타 W는 틀림없이 V가 0이니까 아니 잘못 썼지. 여기서는 델타 Q가 이 과정에서는 전력학 제일 법칙을 쓰면 한 일은 없으니까 내부 에너지의 변화가 됐겠죠. 근데 여기서는 틀림없이 요거는 여기가 더 온도가 더 높은 곳이에요. 왜냐하면 이상기체의 상태 방정식을 보면 원점에 가까울수록 온도가 낮은 곳에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온도가 낮은 곳에서 온도가 높은 곳으로 올라갔으니까 이게 양수예요. 여기서는 열을 흡수했네. 그죠? B에서 C는 이게 뭔가 온도가 일정한 경우죠. 역시 여기서도 그러면 델타 Q는 델타 E 플러스 델타 W인데 역시 온도가 이거보다 낮은 곳이에요. 이거 델타가 음수죠. 한 일은 감소했으니까 음수예요. 이것도 음수고 이것도 음수예요.
그럼 여기서도 열 에너지가 그러면 흡수네. 그럼 내가 뭘 잘못 쓴 것 같은데? 아, 방출이지. 미안. 다음과 같이 됐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거 무슨 과정인지 잘 모르는데 봐야죠. 여기서는 델타 Q는 델타 E 더하기 W인데 그게 어떻게 됐지? 하는 순간 이걸 벌써 구했죠. 그죠? 이걸 더해봐야죠. 두 개를 더해보면 두 개를 어떻게 더하지 근데? 더해보면 복잡하지만 우리가 뭐냐면 그렇지. 한 일은 양의 일이죠. 그죠? 한 일은 양의 일이죠. 델타 E는 이걸 봐서는 잘 이게 양의 일인지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 수가 없지만 요 형태를 보면 요걸 봐. TB가 TA보다 요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TB가 TA보다 크면 요것도 양수, 요것도 양수죠. 그럼 델타 Q가 양수예요. 그럼 요것도 델타 Q가 양수면 들어온 거니까 이게 흡수한 거죠. 알았어. 그럼 여기서 둘 다 열을 여기서 흡수하고 방출하고 다 한 것이 돼 있으니까 흡수한 걸 구하려면 이거 두 개를 다 계산해야 되는데 싫죠. 그러면 요거만 계산하면 되죠. 우리 일은 벌써 요거 계산을 했으니까. 그럼 요거만 계산하면 되겠네. Q 방출. 요거는 TB 빼기 TC. 오케이. 됐네. 그러면은 W는 근데 여기 W는 이거랑은 달라요. 이건 네트워크고 요거는 여기서부터 여기 아니지. 전체 한 일 맞지? 요거만 계산하면 되죠. 요거 계산할 때는 델타 W를 계산하는데 델타 W는 여기서의 델타 W는 마이너스 P1 땡큐 이거고 델타 E는 2분의 3 NR TB 마이너스 TC인데 이거는 2분의 3 여기서는 P1 V2 빼기 P1 V1이네.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쓴 거예요. 그러면 2분의 3 P1 V2 마이너스 V1이네. 그러니까 델타 Q는 이거 두 개를 더하면 똑같네. 그러니까 2분의 1 P1 V2 마이너스 V1. 이게 Q 방이죠. 이거 여기다 델타 Q가 델타 E 더하기 델타 W 아닌가? 델타 E 이렇게 가야 되니까 거꾸로 돼야 되는데 그지? TB TC 마이너스 TB죠. 생유 이거를 바꾸면 마이너스 2분의 5죠. 그러니까 요거의 크기는 요건 항상 이거 지금 우리 크기를 보는 거지. 요거의 크기는 플러스 2분의 5죠. 맞지? 오케이. 그래서 뭐냐면 한 일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하면 되는데 여기다가 요거를 집어넣고 Q 방 대신에 요걸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면 되죠. 이 나이에 내가 하기는 너무 어려워. 그래서 우리 작년의 문제는 다음과 같이 풀었고 그 다음에 재작년의 문제 이 그림이 스몰 블락 오브 매스 M이 여기에 프릭션이 없는 곳에 반지름 아닌 곳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블락 D번? 여기 D번? D번. 그렇구나. 엔트로피의 좋아. 이렇게 하면 감점이 되죠. 빨리 풀고 딴 걸 풀라 그러면 D번 퍼 몰. 몇 몰 있는지 모르니까 퍼 몰이니까 이건 몰수로 나눠주면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갔을 때 엔트로피의 변화
엔트로피 변화를 구하기가 어렵네. 여기서는 우리가 T분의 dQ를 계산해야 되는데 계산하기가 어렵죠. 뭐냐면 이게 등원 과정이라든지 뭐 다른 여러 가지 과정이면 이게 풀 수 있을 텐데 그냥 두 개를 쭉 이어버렸죠. 이건 T분의 dQ를 계산해서 하기가 어렵죠. 근데 엔트로피는 상태 변수래.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갔을 때 엔트로피의 변화랑 여기서 이렇게 갔을 때 엔트로피의 변화랑 똑같겠죠. 여기서 엔트로피의 변화는 다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쉽나? 그렇게 안 쉽지는 않지. 그렇지만 우리 차근차근 계산해 봅시다. 포인트 옵션 모든 잉크 삭제. 오케이.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는 화살표 이렇게 돼 있지만 이렇게 가는 거는 이렇게 가는 거랑 같죠. 그럼 여기서 엔트로피의 변화, 여기서부터 엔트로피의 변화를 더해주면 된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엔트로피의 변화는 어떻게 계산하지? 이거 쉽잖아. 여기서는 등적 과정이니까 델타 E는 NCV 델타 T인데 이게 델타 Q랑 같죠. 한 일이 없으니까. 여기서는 델타 Q는 우리가 잘 아는 NCP 델타 T를 쓰면 되는 거죠. 등합 과정이니까. 그래서 우리 보면 여기서는 여기다 양변을 T로 나눠주면 이게 델타 S죠. 그러니까 뭐냐면 델타 S는 여기서는 NCV 곱하기 로그 이렇게 나뉘었으니까 T, C, TA 다음 거 쓰면 되죠. 왜냐면 이거 적분하면 되니까 로그 T죠. 여기서도 이걸 적분을 하면 이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거죠. C에서 B로 가는 거니까 NCP 로그 TB 나누기 TC 몰당이라니까 이거 없애. 그 다음에 모나토믹 가스라니까 2분의 3R이야. 그 다음에 TC랑 TA 이게 뭐죠? PV는 NRT인데 여기서는 PV는 NRT인데 V가 일정하니까 P는 T에 비례하죠. T는 P에 비례하죠. 그러니까 요거는 T는 P에 비례하니까 C에서의 프레셔, A에서의 프레셔에 비례한 얘기죠. 여기서는 이 두 개를 보면 V는 NRT니까 V에 비례하는 양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V의 V2 그래서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정말 약간 비트 문제네. 자, 그래서 우리 한 해 문제를 풀었고, 그러니까 우리 다시 한번 보면 이건 개념적으로 약간 복잡하고 늘어난 길이를 구하는 것 중 늘어난 것에서 이게 진동한다는 게 조금 생각하기 어렵지만 늘어나거나 안 늘어나거나 사실 평형인 상태에서는 항상 힘이 평행 그다음에 평행인 상태에서 조금 움직일 때를 우리 생각하는 거니까 우리 그렇게 약간 개념적으로 어려울 수 있지만 아이디어만 잘 잡으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고 요거는 아주 스트레이트 포워드한 문제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파동의 전달 속도, 매질에서의 파동의 전달 속도랑 그림에서 펀더멘털 프리퀀시가 그림을 그려보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를 물어보는 거고 이것도 요거는 약간 섞어서 냈지만 요게 좀 헷갈리긴 하지만 우리 요거만 잘 끄집어낼 수 있으면 우리 문제를 풀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조금씩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네. 3번도 좀 복잡했지만 이것도 그리 어렵진 않고 4번이 제일 어려운 문제였었죠. 4번이 제일 이거만 잘 해결했으면은 잘 풀 수 있는 문제인데 말은 쉽지. 자, 그래서 그다음
한 문제를 자세히 풀까? 여러 문제를 푸는 아이디어만 얘기해 줄까? 어느 게 좋아요? 오케이. 한번 해봐. 한 사람의 생각이 여러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가 그래서 리더가 중요한 거. 내가 왜 그 얘기를 하고 있어? 어쨌든 다음 같은 것을 이렇게 마찰하는 것을 이렇게 진동을 하고 있으면 세타가 이제 세타 0 처음에 정지하고 세타 0인 곳이 있대요. 그 다음에 세타가 작으니까 사인 세타를 세타로 만들어 놓고 하래. 그 다음에 중력 가속도의 상수가 g라고 하면 넷 토크 여기에 작용하는 넷 토크는 R 뭐지? R 토크가 뭐지? R 크로스 F죠. mg R 크로스 F R 곱하기 F 사인 테타죠. 토크는 R mg 사인 테타 부호는 반대. 왜냐하면 세타가 늘어나면 그걸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니까. 그래서 우리 다음 같이 주면 마이너스 RmG 세타. 쉽네. 두 번째 뉴턴의 세컨드 로를 적용하래. 이게 I 알파지 뭐. 알파. I가 mR 제곱 d 스퀘어 세타 dt 스퀘어. 그래서 우리 이걸 쓰면 m을 양쪽에서 없애고 d 스퀘어 세타 dt 제곱은 더하기 어떻게 되는 거야? r분의 g 세타가 0. 됐네. 이퀘이션 모션을 찾았죠. 세타에 대한. 세타 t가 다음과 같이 주어진대. 그럼 a랑 t랑 파이를 구하래. 이거 어렵지? 어렵지 않죠. 뭐냐면 여기서 주어진 게 t는 이걸 무식하게 집어넣으면 돼요. 두 번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세타를 두 번 미분하면 한 번 미분하고 두 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t 제곱분의 4파이 제곱 a 사인 두 번 미분했으니까 한 번 미분하고 두 번 미분하면 부호가 반대로 되고 여기 있는 게 더 나와야 되니까 여기다가 이걸 더하면 된다니까 a 사인 t분의 2파이 t 더하기 파이는 파이로 묶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g 나누기 r 4파이 제곱 t 제곱이 0이 돼야 되니까 이게 항상 모든 t에 대해서 성립하려면 이게 0이어야죠. 그래서 우리 보면 t는 t 제곱은 4파이 제곱 r분의 g분의 r t는 2파이 스퀘어 루트 r 나누기 g 맞나? 그죠? t를 구했어요. t는 구했어. a랑 파이는 어떻게 구하지? 처음에 조건이 있죠. 항상 이 이니셜 컨디션을 봐야 돼요. 세타가 레스트 정지 상태에서 세타가 0라는 거죠. 정지 상태 속도가 0고 t 이퀄 0에서 세타가 세타 0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보면 t가 0인 경우에가 세타 0고 t를 0를 집어넣으면 a 사인 파이야. a 사인 파이야. 두 번째 미분하면 d 세타 dt는 t분의 2파이 a 코사인 t분의 2파이 t 플러스 파인데 t가 0일 때 0이랬어. 정지하고 있으니까 t가 0일 때 2파이 앞에 있는 건 상관없고 코사인 파이 코사인 파이가 0이래. 파이는 2분의 파이 물론 좀 더 쓰려면 다음 같이 쓰면 되죠. n은 정수. 그렇게 안 써도 사실 상관없죠. 가장 일반해는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a? a는 여기서 가면 되죠. 코사인 이 파이가 0이면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1인데 우리 크기만 보는 거니까 1이면 a가 세타 0죠. 다 구했죠.
그리고 넘어가면 또 안 되지. D번을 안 풀었지. 그래서 우리 D번을 구하려면 다 지워 다시. D번은 그래서 우리가 구한 건 세타 T는 세타죠. sin T분의 2파이 T 플러스 2분의 파이 아니야. 2분의 파이. 이게 얼마죠? 코사인인가? 그러니까 세타 0 코사인 T분의 2파이 T죠. 물론 T는 조금 아까 구했죠. 카이네틱 에너지는 2분의 1 I 오메가 제곱이지. 이거는 2분의 1 M R 제곱 오메가 제곱이지. 이거는 2분의 M R 제곱. 이거 한번 미분해야 되죠. 한번 미분하면 T분의 2파이 세타 0를 제곱하고 미분한 거니까 사인 제곱 T분의 2파이 T 한 다음에 요걸 상수가 얼마야? 2파이 제곱 M R 제곱 세타 0에다가 아까 T가 얼마였었죠? T를 여기다 집어넣고 사인 제곱 T분의 2파이 T 우리 이걸 그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그리라는 거죠. 물론 이렇게 그리면 안 되죠. 이렇게 그리고 T, K 제일 높은 부분 요 값이 얼마인지를 정해야 되고 요 한 주기가 얼마인지를 여러분들이 표현을 해야 되죠. 이렇게 다음과 같이 그려서 여러분들이 표시를 하면 되는 거고 다 했지. 오케이. 두 개의 파이프가 0.3m, 0.27m가 있는데 양쪽이 다 열렸대요. 여기는 second lowest resonant frequency가 있대요. second lowest면 어떻게 되나? 제일 낮은 거. 그 다음 거는 이거죠. 이게 second lowest죠. 첫 번째 게 제일 lowest고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 길이가 D라고 하면 L이라고 하면 L이 람다인 경우죠. 첫 번째 이 얘기로 다음과 같은 웨이브 패턴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하면 되죠. 들어도 웨이브 패턴 그렸네. 그죠? 이게 단 30cm니까 L이 30cm. 이렇게 그리면 되죠. Calculate the frequency of the sound waves. 투 파이프에 대해서 1Hz보다 작은 건 무시하래. 이거 어떻게 하죠? 어떻게 구하지? 이걸 어쩌지? F는 V 나누기 람다죠. 근데 람다가 L이래. 그럼 L분의 V죠. 그러면은 첫 번째 거는 0.3분의 300. 또 하나는 0.27분의 300. 10배를 하면 1000. 이거는 두 개를 넘기면 그 다음에 3으로 나눠주면 9. 9분의 만. 9분의 만이면 얼마인가? 1111 답을 뭐라고 쓰라고 했지? 이거죠. 1111. 두 개의 웨이브가 사인 웨이브가 이퀄 앰플리튜드고 페이스가 0이고 두 개를 합했다. 합하면 다음과 같이 두 개를 쓰라는 거래네. 그럼 하나를 사인, 둘 다 사인으로 쓰면 되죠. A 사인 하나가 이게 첫 번째 게 F1, 두 번째 게 F2라고 하면 틀림없이 2파이 F1t 더하기 사인 2파이 F2t 이거 두 개를 더하라는 거죠. 근데 여기 있네. 사인 두 개 더한 거에 반이래. 그러면은 이게 더한 거에 반이 얼마지? 2파이 파이 F1 플러스 F2 t 두 개 뺀 거에 코사인이래. 파이 F1 t 뭘 구하라는 거야 그래서? 이걸 이렇게 쓰라는 거죠. 다음과 같이 썼죠. 그 다음에 이걸 그리래.
이거 그리는 건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뭐냐면 F1과 F2가 그리 111 정도 차이 나는데 이건 더한 거고 이건 뺀 거예요. 그러면 이게 뺀 게 더 훨씬 더 이 차이가 작죠. 더한 거보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이 돼서 천천히 변하고 이건 시간이 돼서 빨리 변해요. 그럴 때 우리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시간이 돼서 천천히 변하는 걸 엔빌롭으로 삼아서 그 안에서 빠르게 진동을 한다는 거죠. 우리 그림을 그리면 천천히 진동하는 파동에 그 안에서 빨리 진동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막 그리면 안 되죠. 물론 난 이렇게 그려야 돼. 그다음에 막 그리면 안 된다는 게 뭐냐면 진폭 스페시파이 쓰는 거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요 빠르게 움직이는 거에 한 주기가 얼마냐. 물론 진폭은 계속 변하지만 0에서부터 다음 0까지 두 번 가는 거. 그건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빠른 거니까 여기에서 주기를 구할 수 있고 이 길이는 이 전체 요게 한 람다죠. 요거 하나 가는 게 프리퀀시가 있을 텐데 시간에 대해서 보면 그러니까 요거는 여기까지는 주기의 반을 우리 쓰면 되는 거죠. 주기의 반. 다음과 같이 우리 그리면 되는 거고. 연력하기 힘든데 아이디얼 가스 모노토믹 몰리큘이 다음과 같은 V0에서 8V0 다음과 같은 관계에서 몰리큘은 넘버 n이고 PV 그래프를 그리래. PV 그리면 되지 뭐. 처음이 얼마? P0 V0 마지막이 이게 8V0죠. 8이면 8의 3분의 5승은 2의 5승이니까 32 맞나? 32분의 P0죠. 다음과 같이 움직인다는 거죠. 오케이 굿. 그렸네. 그 다음에 PV 공간이라서 이게 PV 아니에요. PV 공간이에요. 웍의 데피니션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익스펜션한 거에 그걸 구하는데 웍의 데피니션이 뭐야? 그 말을 복잡하게 이걸 쓰려는 거 아니야. 알았어. 그래서 W는 인테그랄 PdV인데 이걸 뭘 쓰냐면 P 대신에 이걸 쓰면 되니까 인테그랄 뭐냐? P 대신에 P0 V0의 3분의 5승 V0의 마이너스 3분의 5승 dV 이걸 쓰라는 거죠. 쏘리. B의 마이너스 3분의 5승을 적분을 하면 어떻게 되지? 1을 더하면 2분의 3 V 마이너스 2분의 3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처음이 V0에서 8V0까지 하는 거죠. V0 오케이. 다음 같이 구하면 P0 V0의 3분의 5승 거꾸로 하면 되지. 2분의 3이라고 쓰고 밑에 있는 것부터 쓰면 V0의 마이너스 2분의 3승 3분의 2 미안. 왜 이렇게 헷갈리냐? 3분의 2 날씨가 더운 모양이지. 마이너스 8V0의 이제 간단하게 해야죠. 2분의 3 P0는 그대로 있고 V0는 곱하면 첫 번째는 V0 마이너스 8을 끄집어는 8은 2의 3승이니까 4분의 1 V0 이렇게 되죠. 4분의 3 맞나 이게? 8의 마이너스 3분의 2승 8은 2의 3승이죠. 8은 2의 3승이니까 2의 3승에 마이너스 3분의 2의 마이너스 2승이죠. 그러니까 4분의 1이죠. 그래서 우리 다한 것이 쓰면 이게 어떻게 나 4분의 3이니까 8분의 9 P0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고 두 번째 시간이 점점 더 지나가네. 거의 다 됐네.
인터널 에너지. 아디아베틱 프로세스에서는 델타 Q가 델타 E 더하기 델타 W니까 이게 0이면 델타 E는 마이너스 델타 W로 쓰면 되죠. 우리 쉽게 구할 수 있는 거고. 익스펜션이 V0에서 8V0는 똑같은데 프레셔는 다르네. 프레셔가 이렇게 주어지네. 이거는 아디아베틱 프로세스가 아니죠. 이러면 처음 부피가 P0, V0고 마지막 부피는 8V0면 이게 8의 제곱분의 1, 32분의 1이네. 그럼 이거랑 같은데 처음은 시작할 때는 P가 2P0네. 그렇죠? 이게 아니죠. 이 프로세스랑은 다른 프로세스죠. 2P0면 여기서 이렇게 왔다는 거죠. 그죠? 이거 단열 과정 아니에요. 단열 과정 이렇게 돼야지 단열 과정이지. 그죠? 이건 단열 과정 아니죠. 이거에서 엔트로피 변화를 따지라고 하면 이건 0이에요. 아디아베틱 프로세스는 항상 뭐죠? 엔트로피 변화가 없어요. 근데 이것도 계산하기 어렵죠. 계산하기 어렵지만 우리가 잘 아는 공식이 뭐가 있더라? 다시 또 싹 지워서 얘기하면 델타 S는 T분의 DQ는 T분의 PDV 뭐가 있지? 한 일 더하기 NCV DT T 우리 이거 쓰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양변을 적분하면 델타 S는 P는 이거는 NR 곱하기 V분의 1이니까 NR log VF 나누기 VI NCV 이거는 단원자 기체냐 이원자 기체냐에 따라서 다르고 log TF-TI예요. 우리 이걸 쓰면 되죠. 이거 어떻게 쓰냐 그러면 처음에 시작할 때 EP0 V0 해서 8V0 32분의 1 P0 등원 과정을 거쳐서 온 다음에 여기서부터 더 이렇게 오면 되죠. 이거랑 다른 거 없죠. 그래서 우리 이거를 못 구하겠으면 등원 과정 더하기 등적 과정으로 바꿔서 계산하면 돼요. 우리 이거 계산 이 과정에 따라서 우리 계산하기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다음 같은 식으로 계산해서 계산하면 돼요. 뭐냐면 등원 과정. 그래서 여기 오면 P 곱하기 V가 얼마죠? 2배의 P0니까 여기서 8V0가 되면 어떻게 되나? 16분의 P0? 2개 곱해서 2배의 P0가 돼야 되니까 16 아니지 4분의 1 P0인가? 등원 과정 그렇죠? 4분의 1 P0에서 32분의 P0까지 내려오는 거죠. 이 과정에서 엔트로피 변화, 이 과정에서 엔트로피 변화를 봐야죠. 이 과정에서는 이게 없죠. F가 같으니까 델타 S는 시간이 점점 지나가지만 우리 요것만 마저 계산하고 봅시다. NCV 아니지 NR log 8V0 나누기 V0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는 볼륨의 변화가 없으니까 NCV log TF 나누기 D 이거는 PV P 이건 P 곱하기 B랑 비례하는 양이니까 여기서는 4분의 1 곱하기 8 2 밑에서는 32 곱하기 8 4이 얼마야? 4분의 1? 4분의 1 이거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뭐냐면 NR 로그 8 더하기 NCV 모나토믹이니까 SB가 2분의 3이죠. 요 점이 P0 곱하기 B0가 2P0 B0잖아. 그러면 등원 과정이면 여기서도 P0, P에다가 V를 곱하면 2배 P0 곱하기 B0 해야 되죠.
요즘 에서의 부피가 8B라고 그랬죠. 8B면 곱해서 이 두 배의 P0가 되려면 이게 4분의 1 P0가 돼야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 요거 해서 두 개를 더하면 로그 8은 얼마인가? 3 로그 2인가? 3 로그 2, 3 로그 2, 2분의 3, 2분의 5에다가 3 로그 2, 로그 NR. 다음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정을 우리 잘 생각해서 보면 되죠. 그다음에 그 외에 여러 가지 다른 문제가 있나? 또 이건 그 3년 전의 문제고. 다음 같은 식으로 우리 이제 문제를 풀면 되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볼 때마다 이제 몇 번의 엑서사이즈를 통해서 봤으니까 다른 문제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조금만 먼저 괜히 달려들려고만 하지 말고 먼저 한번 문제를 생각하고 어떻게 문제를 볼 것인가를 먼저 생각한 다음에 문제를 풀면 우리 잘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 한 학기 동안 우리 뉴턴의 역학, 회전, 진동, 그다음에 열역학 다음과 같은 부분을 굉장히 정신없이 배웠지만 여러분들이 이 배우는 과정에서 물론 문제를 푸는 지식도 중요했지만 그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느냐 하는 방법을 많이 배웠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내일 시험을 잘 보고 2달 동안 푹 쉰 다음에 그럼 되게 뭘 했는지 다 까먹죠. 2달 후에 이 시간에 오면. 그래서 우리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2학기 때는 전기와 자기, 맥스웰 방정식의 모든 것에 대해서 다음 학기부터 시작하도록 합시다.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았어요.